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네, 제목을 보고 조금 놀라셨나요? 물론 곰팡이가 동물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키우고 싶다거나 곰팡이를 반려 뭔가로 이제 두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곰팡이 없고요. 곰팡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사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표현,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조금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곰팡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전에 예고드렸던 세계 끝의 버섯의 후속 영상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21세기 최고의 책에 제가 꼽은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 끝의 버섯을 읽으셨다면 이어서 좀 재미있게 읽으실 법한 책이고, 제가 그 세계 끝의 버섯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간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의 독서의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독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환에서 오늘의 영상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문학나눔 행사를 수원 것도 갔지만 제가 전주에도 갔었어요. 전주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전주 행사에서 진행을 맡으신 평론가분이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겨울의 언어라는 제 책에 보면 제가 책의 말들에 이어서 이제 고향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님은 주체성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뿌리내리지 않는 유목적 존재,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인간됨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도 보여주셨다.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을 허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주보다 유목을,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작가님의 세계관이 흥미롭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독서의 주제 혹은 삶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곰팡이에 대한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도 아직 얘기를 안 했네?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책은 이 책입니다.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읽었냐면, 독서 노트, 제가 밑줄 친 형광펜 친 부분이 끝이 안 나. 영원히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물이? 곰팡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하고 재밌는 생물이었다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곰팡이에 대해서 다룬 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완전히 무지했던 건 아닌데, 곰팡이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고 막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와, 진짜 재밌는 생물이다. 새삼스럽게 참 재미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쓴 멀린 쉘드레이크라는 사람은요, 생물학자이자 작가이고요. 식물학, 미생물학, 생태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분야에 여러 관심이 있는 생물학자라고 하고요. 인간과 인간 외 유기체 사이의 관계에 매료되어 균류 생물학, 아마존 민족식물학의 역사 등을 연구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류 생물학,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탈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좋은 예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의 뒷부분에 의인화의 함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생물학적 현실은 결코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피소드나 비유가 굳이 흑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말을 하기 위해 언제나 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듣기 위해 언제나 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석하기 위해 언제나 신경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개념 중 일부를 확장해 적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편견과 조롱으로 인간 이외의 생명 형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을 인간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선택이고 한계인 동시에 상대 생물에 대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감각에 대한 확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곰팡이의 삶의 방식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 코, 입도 없고 뇌나 뭐 신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이라는 걸 하고 감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명확한 자아의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곰팡이도 식물과 비슷하게 탈중앙적 유기체다. 곰팡이에게는 운영센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정부도 없다. 통제 기능은 분산되어 있다. 균사체의 조율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며 어느 특정한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균사체 조각 하나만으로도 네트워크 전체를 재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곰팡이의 지능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곰팡이에 대한 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라는 생물 자체가 왜 저의 흥미를 끌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의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그 서문의 내용에서부터였는데요. 처음에 이 프롤로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관련된 이런 사진 자료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곤충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런 이제 자료들, 그림과 사진 자료들이 나오고 나서 서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 서문 내용에서부터 형광펜 보이세요? 미친 듯이 형광펜이 되어 있는데 서문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저자가 일단 서문에서 딱 먼저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곰팡이는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모든 곳에 있고 지구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물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삶과 각종 동식물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사실은 우리가 곰팡이에 정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 구석구석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 곰팡이는 돌을 먹고 흙을 만들며 오염물질을 소화시키고 식물에 양분을 주거나 식물을 죽게 만들고 우주에서도 살아남고 환각을 보게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고 약물을 만들어내고 동물의 행동을 조종하고 지구 대기의 성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행성과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사실은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면서 곰팡이가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냐면 현미경으로나 발견할 수 있는 효모, 이쪽에 술 빚을 때 쓰는 거, 효모도 곰팡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 중에 하나인 뽕나무 버섯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곰팡이라는 거죠. 뽕나무 버섯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오레곤주에 있는 건데 오레곤주도 등장하네요. 세계 끝의 버섯에서 송이버섯 캤던 곳 거기에 이제 뽕나무 버섯 가장 큰 개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게가 100톤이 넘고 사방 10km가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게는 2000살, 많으면 8000살까지 추정을 하고 있대요. 어쩌면 더 크고 오래된 표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작은 곰팡이는 현미경으로 발견해야 되는 곰팡이고 가장 큰 게 사방 10km짜리 8000살 된 버섯.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아득해지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나무 관련된 책을 읽으셨으면 아마 이 균근 곰팡이,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에 사는 곰팡이의 존재를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균근 곰팡이들이 많은 식물들의 뿌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식물 뿌리들 사이에서 양분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방식의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나무들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드 와이드 웹 관련된 책들 제가 이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드 와이드 웹을 구성하는 것도 곰팡이이고 그리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자리에는 항상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화산섬이 생성될 때 혹은 빙하가 후퇴할 때, 암석이 드러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지의류라고 해요. 곰팡이와 조류의 연합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식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어주는 것도 곰팡이가 하는 역할이고 심지어는 우리 몸의 내장에도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의 몸과 또 식물의 내외부에 정말 많은 곰팡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곰팡이들도 있고 우주에서 살아남는 곰팡이도 있고요. 암석이나 원유, 플라스틱, TNT 같은 걸 분해하는 곰팡이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생물체다라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 매료됐죠? 그래서 저는 이 서문에서부터 이야! 곰팡이 너무 재밌네 이러면서 이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의 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비롯해서 곰팡이의 정말 신비로운 부분들이 정말 길게 다양하게 온갖 연구 결과와 본인이 연구센터에 방문한 내용과 이런 걸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에서 매료된 부분 3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경계, 인간의 자아를 넘어서 보는 경험을 곰팡이를 상상하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였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울 수 있을까? 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신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신체의 경계가 나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는 곳까지가 나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리고 자아라는 게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에게 귀속되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개 우리 몸이 시작하는 곳에서 우리가 시작되고 우리 몸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가 끝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장기 이식과 같은 현대의학의 발달은 이러한 구별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며 미생물 과학의 발달은 그 뿌리를 흔든다. 곰팡이는 네트워크 개체잖아요,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하나의 경계진 개체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잖아요. 이 곰팡이라는 것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배의 가능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아가 확장되어 가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곰팡이의 자기 정체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항상 이진법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자, 여자 이런 식의 그 생식기의 이진법적인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곰팡이의 자아는 점진적으로 타자에게 물들어갈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죠. 곰팡이의 자아는 타자에게 점진적으로 물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개체처럼 보이던 것도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방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능이라는 것도 상당히 인간 기준에서의 지능이죠. 똑똑하다, 지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이 규정한 지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고 잘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곰팡이에게도 지능이 있을까? 근데 이 지능이라는 걸 다르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좀 생기겠죠. 곰팡이는 뇌가 있지도 않고 신경계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까? 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런 실험이 있대요. 일본 연구진들이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수도권의 지도를 본따서 페트리 접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중요한 허브가 되는 곳은 이제 귀리 플레이크를 놓고 산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 식으로 해서 수도권의 형태를 재현한 구조물을 페트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황색 망사 점균이라는 아메바에 속하는 유사 곰팡이래요. 점균류라고 합니다. 이 황색 망사 점균이 이 페트리 접시에 배양을 했더니 이 점균이 하루 사이에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도쿄에 실제로 존재하는 철도 네트워크랑 거의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진짜 곰팡이는 아니고 유사 곰팡이라고 이렇게 균류, 점균류긴 하지만 뇌가 없는 어떤 개체가 네트워크형 개체가 마치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도로를 놓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실험을 했더니 미국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나 또 중앙 유럽의 로마 시대 도로망도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경로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최단 경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일 만한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근데 지능이 있는 행동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인간의 편견?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벗어나보는 경험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두 번째는 약간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진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볼루션이잖아요. 애가 바깥쪽이라는 뜻이고 에볼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서 각각의 개체가 더 적합한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라고 하잖아요. 더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인볼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결합되는 방식으로. 개별 개체가 막 경쟁을 해서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살아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 개체가 모여서 결합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생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내전, 인볼루션의 내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내전의 과정. 이라는 것도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의류라는 것이고요. 우드와이드 웹도 사실 공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예시죠. 식물 뿌리에 사는 곰팡이가 식물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혹은 반대로 곰팡이가 식물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이 책에서 약간 지나가는 챕터 중에 그게 있어요. 우드와이드 웹이라는 건 식물 중심주의적 시각이다. 근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곰팡이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해결될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우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을 약간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개체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의류처럼 이 지의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와 조류 혹은 박테리아의 만남의 개체거든요. 근데 이 조류나 광합성 박테리아는 자기 혼자서는 바위를 소화시키거나 뭐 질긴 보호 조직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데 곰팡이랑 하나가 되는 순간, 지의류가 되는 순간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의류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지의류는 유기체가 생태계로 녹아들고 생태계가 유기체로 굳어가는 자리다. 그러면서 전체와 부분의 합 사이를 흔들리며 오간다. 그 두 가능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경험이다. 개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individual은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다. 지의류 전체가 개체일까? 아니면 지의류를 이루는 구성 요소 혹은 부분이 개체일까? 이런 질문 자체가 온당할까? 지의류는 각 부분의 합이라기보다는 그 부분 사이의 교환이다. 지의류는 안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이며 지의류화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나의 어떤 흥분만. 그들은 명사이면서 동사다라는 게 사실 생태계라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각 개체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종의 전장이기도 하겠지만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사인 부분도 있겠지만 동사로 살아가는 생물체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계속 확장되면서 혹은 다른 개체가 되어가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들도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무슨 주장이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생물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존재하는 생물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게 항상 저의 호기심, 내 몸을 벗어나보는 경험,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제가 책을 읽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질문에 대한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답이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는 거거든요. 그들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라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잠깐 인류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오자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균근 곰팡이들이 인간이 살기 위한 식물의 환경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균근 균사체는 흙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도록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접착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곰팡이가 제거되면 흙이 이렇게 바스스 흩어져 버린다고 하고요.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또 빗물에 씻겨서 흘려가 버리는 영양분의 양을 감소시켜서 영양분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또 토양에서 발견되는 탄소 중에서 상당한 비율이 이 균근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기화합물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 균근을 통해서 토양 안에 있는 탄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먹이 그물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먹을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혹은 그 식물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존 조건의 중요한 환경들을 균근 곰팡이들을 비롯한 곰팡이들이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꽁초를 분해하거나 기저귀를 분해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아니면 관을 묻거나 하면 그게 묻어두면 그게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썩는 게 그냥 혼자 썩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썩는 과정 자체가 곰팡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물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연이 자동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생물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생명체들이 그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곰팡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균사체로 구조물을 만드는 연구들을 하고 있대요.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을 짓는 연구도. 균사체로 건물을 짓는 연구, 혹은 곰팡이로 꿀벌을 살리는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곰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느냐에 대한 또 흥미진진한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 도배지 뒤에서 발견하는 곰팡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발견하는 곰팡이 반갑지 않죠. 그들은 우리에게 불청객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가리거나 닦거나 청소를 해야 하는, 없애야 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라는 사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세계 끝의 버섯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내용적인 연결성도 있을 거고요. 그 세계 끝의 버섯이 다루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는 주변부의 이야기와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는 자연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국소적으로는 이 책 내용 중에 트러플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세계 끝의 버섯에서는 송이버섯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그 버섯의 향 중에 하나가 송이버섯이니까 송이버섯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이었는데, 이 책에는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좋아하는 또 다른 버섯, 트러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꽤 나오거든요. 중간에 트러플 헌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다 보면 세계 끝의 버섯에서 봤던 송이버섯 채집인들 생각도 아마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모로 이어서 읽으면 재밌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 끝의 버섯에 이어서 읽으시면 좋을 법한 책,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세계 끝의 버섯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겠죠? 다음 책 요걸로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작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인용문 하나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하나의 실체일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좀 되새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균사체 네트워크는 곰팡이의 최근 역사가 그려진 지도이며, 모든 생명 형태는 사실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준다. 5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연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건이다. 유전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인 윌리엄 베이트스는 우리는 보통 동물과 식물을 물질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질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스템이다 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유기체를 볼 때 그것이 곰팡이든 소나무든 우리는 그 유기체의 계속적인 발달 과정의 한 순간을 보는 것뿐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